이재명 후보가 어제 수락연설에서 여러 차례 통합이라는 네.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. 어떻게 들으셨나요? 그러니까 14번이나 사용했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? 본인의 가장 약점으로 부각되는 통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치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겠죠. 이재명 후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이제 뭐 리스크도 있겠고 변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통합이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신뢰고 또 하나가 신중입니다. 이재명 후보의 그 말 바꾸기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국민적인 불신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. 그러니까 공약도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.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. 이런 걸 형용 모순이라 하지 않습니까?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. 이게 가능할 수가 없는 것들을 함께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의 국부 창출도 얘기하지만 또 그것으로 인한 또 분배도 얘기하면서 기업의 또 말하자면은 일종의 그 성장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또 상법 개정안을 꺼내 들면서 기업을 또 옥죄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굉장한 앞으로의 조금 이제 산적한 난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신중인데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말을 해서 뭐 쉐쉐 논란이라든가 굉장히 그 정치적인 논란 그다음에 내가 진짜 존경한다더니 존경한 줄 알았냐 이런 얘기들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최대 약점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보니까 영상도 미리 사전 녹화한 영상을 제공한다든가 최대한 좀 리스크를 낮추려는 노력은 있어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통합이라고 봐요.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압도적인 입법 권력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제 행정 권력과 더더군다나 헌재 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는 사법 권력까지 다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정말 그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87년 체제 이래 이렇게 강력하고도 패권적 지위를 가진 대통령 후보가 누가 있고 또 대통령이 되면 이런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?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아마 난 정치보복하지 않을 것이다. 나는 뭐 통합을 위해 나가겠다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말이라는 거죠. 어제 그 연설문도 굉장히 수락연설문도 굉장히 길었는데 어찌 보면 레토릭에 가깝다. 수사에 가까웠고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었다는 점은 이재명 후보도 이걸 인지하고 이것에 대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여기에 국민적인 신뢰가 얼만큼 동의가 될 부분인지 지켜볼 문제라고 봅니다. 네, 당장 이번 주에 선대위가 출범을 하는데 사실 경선 캠프에서는 비명계가 전진 배치돼서 통합을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? 본선 캠프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? 뭐 저는 뭐 그 기조를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일각에서는 뭐 이번 그러니까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뭐 친명계 측근들을 전진 배치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불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강을 건너고 난 뒤에는 뗏목을 버려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걸 뭐 한자성어로는 뭐 그러니까 사벌 등한이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뗏목을 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언덕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만. 지금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경선의 강만 걷는 것이지 본선의 강을 걷는 상황은 아니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당장 필요한 이 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기조를 흐트릴 경우에는 또 오만과 뭐 이런 독선의 프레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아마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했던 통합이 더 나아가 그 기초가 되는 게 탕평이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본선 캠프에도 여전히 강력한 룰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